안녕하세요. 주식살롱의 하창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야기는 매년 6월 개최되는 애플 개발자회의 WWDC 2024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년 6월 달이었나요? 이때 이제 애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비전 프로를 첫 공개하게 됐었죠. 올해 24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말로만 들어왔던 애플카를 없애고 애플 AI에 집중한다, 그런 이야기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WWDC 2024가 어떤 행사인지, 두 번째는 여기서 과연 애플은 어떤 형태의 AI 그림을 시장에 보여줄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WWDC에서 이야기하는 애플 AI의 시사점은 뭔지, 이 세 가지를 차곡차곡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애플 개발자회의는 미국 시간으로 6월 10일부터 개최가 되고요.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애플의 디자이너라든지 개발자들의 컨퍼런스 회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24년도 접어들어서 애플이 AI를 만든다, 생성의 AI를 만든다, 그렇게 설설설은 말하는데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올해 WWDC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공개적으로 애플의 AI가 공개되지 않느냐, 이게 가장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은 전 세계 플랫폼과 팬덤을 갖고 있는 애플은 과연 어떤 형태의 AI가 공개될지, 이게 가장 큰 모습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통례적으로 애플 개발자에는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애플은 총 6개의 운영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에 작년에 나왔던 비전 프로, 그다음에 아이폰, 아이패드, 그다음 맥, 그리고 애플 워치, 그리고 또 하나가 애플 TV까지 말이죠. 그래서 총 iO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총 6개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 WWDC에서는 메인에 앞서가지고 애플의 비전 프로가 작년 6월달 WWDC에서 한번 공개가 됐었고 24년도 2월달에 이제 첫 출시를 했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이번 6월달 같은 경우에 이 비전 프로의 첫 번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계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전 프로의 업데이트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봤던 6개의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맥이라든지 모든 걸 통합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24년도에 애플 개발자회의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또는 가장 획기적인 개발자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시각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궁금하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거죠. 애플 AI는 과연 어떤 그림일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장에서는 최근에 지금 보도 자료처럼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어요. 챗 GPT와 생성 AI를 협업한다. 아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은 구글의 제미나이와도 협력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여기서부터 한 가지 우리가 퍼즐을 맞춰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와 협력을 할지, 오픈 AI의 챗 GPT와 협업을 할지, 그건 누구도 알 수 없고 양방으로 다 같이 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구글부터 먼저 보기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생성의 AI에서 많이 나오는 언어라고 이야기하죠. LL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대형 언어 모델이죠. 근데 LLM 말고 SLM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S니까 스몰이겠죠. 소형 언어 모델을 말합니다.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제미나이라든지 아니면은 오픈 AI, 챗 GPT 같은 경우는 약간 LLM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AI를 검색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거죠. 이런 건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구성되는 거고, 시장에서 말하는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스마트폰이라든지 PC에서 만약에 AI 기능을 구현하는 거는 약간은 간단한 컨텐츠를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빠르게 디바이스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 체계 같은 경우도 LLM이라고 대변되는 대형 언어 모델이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SLM이라고 대변되는 소형 언어 모델이 같이 공존하게 되는 거고, 애플의 이 AI는 충분히 소형 언어 모델의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는 큰 이벤트가 되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있어요. 일단은 이미 보니까 구글이 그렇지 않아도 언어 모델에서 제미나이도 놓고 보면 4가지 정도 트렌치를 나눠놨습니다. 울트라, 프로, 나노 이종. 그 말은 뭐냐면 어느 정도 시간의 효율성 측면에서 언어 모델 자체도 용도에 따라서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구글과 협력을 한다면 우리의 아이디어는 바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디바이스용 SLM, 쉽게 말해서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아니면은 PC 같은 건 디바이스용 언어 같은 경우는 SLM이겠죠. 소형 언어 모델은 애플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협력했을 경우를 감안했을 때, 그리고 클라우드용 LMN, 우리가 말하는 대형 같은 경우는 구글과 협력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입니다만은 핵심은 뭐냐면 어느 정도 애플 자체의 생성의 AI의 전체적인 언어 모델을 만든다기보다는 약간은 디바이스용에 맞는 소형 언어 모델에 좀 적합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이번 개발 제의에서 힌트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관점으로 한번 두 번째 애플 AI를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두 가지까지 들어봤는데 알 듯 잘 모르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과연 애플의 AI가 미치는 시사점은 뭔가를 두 가지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런 건데요. AI 산업 전체 입장에서 한번 보게 되면 지금의 AI는 어떤 AI죠? 바로 엔비디아와 AI 인프라로 연결되는 AI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 센터를 말하는 거고 AI 서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약간 이 사이클, 엔비디아가 뭐 새로운 HBM을 만든다 그러면 관련 기업들을 가서 인프라 사이클로 갈지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갈지 아니면 정확하게 놓고 봤을 때 이제는 온 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이라든지 PC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그러니까 인프라 AI가 어느 정도 디바이스 회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온 디바이스로 가면서 기존의 스마트폰이라든지 PC라든지 태블릿이 약간의 사양 사업이었잖아요. 약간이 아니죠. 한 5년, 10년 정도까지 정체되어 있는데 하나의 디바이스 회복 연장 사이클로 갈 수 있을지 상당히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거는 전체 AI 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거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애플로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가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이 iOS를 통해 가지고 이 아이폰의 그 업그레이드 사이클을 견인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냐면은 애플이 아이폰이 실제적으로 올해 24년도 같은 경우도 그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판매 증가 속도가 좀 둔화된다는 이야기가 많죠. 실제적으로 24년도 4월까지만 해도 중국에서의 판매량 자체가 두 자릿수 이상 감소했습니다. 근데 시장 같은 경우는 이 WWDC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애플,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디바이스 판매량에 대해서 약간의 낙관용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는 하나의 전조가 있었는데 이게 5월 초에 이제 애플 행사 중에 하나서 신형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프로를 출시했습니다. 거의 최장 기간, 아이패드 출시의 인터벌, 출시 연장 기간을 봤을 때 1년 6개월이라는 최장 기간의 시간을 갖고 출시를 했는데 이 출시를 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줬어요. 어떤 거냐면 실제적으로 아이패드 13인치 같은 경우는 뭐 맥 PC보다 더 뛰어난 M4라는 쉽게 말하면 컴퓨터로 치면 CPU를 장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약간은 적은 용량의 모델은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성능을 강화한다는 것은 판매량이 둔화되는 흐름 자체를 평균 판매 단가로 대변되는 ASP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덜 팔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비싸게 팔겠다는 거죠. 성능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물론 이거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과연 이제 신형 아이폰에 온 디바이스 기능이 탑재되느냐. 그 탑재될 수 있는 기능 자체를 우리는 iOS라고 이야기하는 애플 아이폰의 운영체계의 변화에 어느 정도의 AI 기능이 탑재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WWDC라는 행사 자체가 애플 6개의 기기의 운영체계 업그레이드를 이야기합니다만은 24년도의 이 흐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애플표 생성의 AI가 장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은 인프라 수준의 엔비디아 위주의 이 AI 산업 자체가 온 디바이스 형태로 가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은 특별히 또 주식살롱에서 한번 관련 기업들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 봤는데 뭐 기업들은 사실은 제가 첫 번째 TSMC를 넣은 이유는 이거는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판매량은 둔화이 되겠지만 애플의 온 디바이스 AI 기능이 향상됐을 경우에 애플 판매량 같은 경우는 향후에 당장 올해 24년도 출시될 16 모델이 아니다 하더라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애플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태성이라는 작은 기업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플리토라는 삼성이 갤럭시 S24를 출시하면서
라이브 트랜스레이트라는 기능을 탑재를 했죠. 실시간 언어 번역이었는데, 그럼 이런 언어 번역과 관련되는 이런 플리토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소프트웨어인 측면에서는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밸류 체인에 있는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BH라든지 이노텍도 같은 그림이겠죠. 뭐 기업들은 여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렇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넣어놨냐면 생성의 AI로 대면되는 게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지만은 한편으로 애플의 생성형 AI는 바로 온 디바이스와 직결된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